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헌법 6조 1항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LO 협약도 이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고요. 2번 조합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아까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 자치법규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고요. 3번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맞죠?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음 4번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이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그랬죠. 4번도 맞고요. 5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3번 같은 지문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런 지문이 있으면 3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1, 2, 3, 4번이 무조건 다 맞는 지문이란 얘기죠, 이건.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2번 노동법의 법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맞습니까?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 15조에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해서 기억번은 틀린 거죠. 니은번 읽어보세요. 니은번은 우리 취업규칙, 우리 근로기준법 97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번도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을 법조문 자체에서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무효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니은번 맞고요. 그리고 디귿번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96조에. 디귿번도 맞고요. 리을번도 마찬가지예요.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다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어긋나서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96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4번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번. 다음 3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이죠. 자치법규. 1번이 정답이죠. 2, 3, 4, 5번이 다 틀린 거예요. ILO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지금 핵심 협약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거죠. 3번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지만 법원은 아니에요. 법원은 아니다.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게 행정해석이죠. 이게 지금.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5번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는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에 4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2번 읽어보세요. 둘 다 법원이죠. 1, 2번 취업규칙 단체협약 다 법원이고요. 3번 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질의외시, 지침, 예규 다 행정해석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죠. 3번 맞죠. 그리고 4번 ILO 백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ILO 백호 협약은 우리 노동 비준 협약이에요. ILO 백호 협약은 비준 협약이다. 그리고 5번 노동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규범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약 내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5번도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5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어보세요.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은 행정해석이죠. 당연히 법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 맞고요. 그리고 ILO의 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비준을 했죠. 그래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죠. 그리고 3번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아니죠. 판례는 뭐 대법원 판례든 뭐 전원합의체 판례든 다 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법원으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규약도 법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6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읽어보세요. 취업규칙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 유리하게 개정된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유리하게 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2번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6조 2항에 나와 있죠. 96조 2항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96조 1항에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 2항에 노동부 장관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다음 3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거기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3번 판례 해설. 이 판례가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이 판례가 몇 번 지문에 나왔는데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은 위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그래서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할 수도 없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뭐 좀 오래된 판례지만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4, 5번은 앞에서 다 본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에 7번.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한번 지문 보시기 전에 일단 한번 찍어보세요. 법률, 뭐 관습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다 법원이죠. 그래서 뭐 그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걸 고르면은 디귿 근로계약, 시읒 노동부 예규, 이응 노동부 장관 업무 지침. 시읒하고 이응이 행정해석이죠. 근데 디귿, 시응, 이응 같은데 그게 없죠. 지문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5번 시읒 이응인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해석은 꼭 행정해석이란 표현으로 안 나와요. 뭐 지침, 예규, 뭐 지리회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8번 노동법 법원 후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내용은 무효이다. 우리 96조 1항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에 적용된다.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신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단체협약이 근로자한테 조합원들한테 불리해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에 적용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3번 단체협약이 종전 단체협약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적용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판례 보세요. 해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이 아니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저히 합리성을 별해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새로운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합원들한테 새로운 단체협약이 불리해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뭐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3번이 틀린 거죠. 4번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언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죠. 선언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죠. 다음 5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61조 4항에서 정하는 감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재 관련 규정은 배제된다. 사립학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사립학교법이. 그래서 이것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사립학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노동법의 연역. 1번 노조법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53년도에 제정된 노조법에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있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87년 노조법에 신설됐습니다. 1987년 노조법에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1번. 다음 2번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쟁의 조정법에는 민사면책조항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 63년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었고요. 신설됐고요. 그리고
97년도에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이 통합이 돼서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새로 제정이 된 거죠. 맞죠? 그리고 5번 2010년에 개정된 노조법에는 교섭창고 단일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0년도에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면서 교섭창고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신설된 게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건 정말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단순 암기사항.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어서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게. 다음 2번. 노동법 등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1953년에 제정된 노동사법 중에 노동위원회법이 있었죠. 맞죠. 1번. 그리고 2번.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했습니다.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3번.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법은 교원노조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교원노조법이 1999년이었고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그럼 4번.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와그너법에 노동 3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와그너법에서. 그리고 5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는 근로자 이익분배 균형권이 있었죠. 근데 이게 1963년도에 3공화국헌법에서 삭제가 됐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1번, 2번, 4번, 5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근데 3번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꼭 그 지문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 지문이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맞춘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뭐 공무원노조법 2005년 제정되고 교원노조법 99년 제정됐다는 걸 물론 알고 맞춘 수험생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요. 다음 3번. 우리나라 노동법 등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했다. 맞죠? 기억번 맞습니다. 다음에 니은번 읽어보세요.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맞습니까? 틀렸죠? 1963년도 노조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했죠. 근데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을 따로 독립을 시킨 거죠. 독립을 시킨 겁니다. 틀렸고요. 디귿번. 2005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다. 맞죠?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 단결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거기 리을번 해설 보세요. 근로자의 단결, 단체 개석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지금은 이런 표현 없다고 그랬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지금은. 이 당시 리을번과 같이 재헌헌법 18조와 같이 이런 표현을 개별적 법률 여부라고 합니다. 개별적 법률 여부. 근데 지금은 우리 헌법 33조에 이런 표현이 없죠. 그냥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 다음에 4번. 각국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있었죠? 단결권이 있었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노동 3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게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랬죠? 맞죠? 3번. 미국의 35년 와그너법은 노동 3권을 명문화했다.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노동사법 제정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1963년도 노조법에 노사협의회가 규정된 적이 있었죠. 근데 1980년도 노사협의회법을 제정을 한 거죠. 이게. 다음에 5번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소년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4번 근로자의 단결, 단체 개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그리고 5번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 정답은 3번입니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지금도 있지만 이게 처음으로 우리 헌법에 들어온 건 1972년도 헌법입니다. 1972년도 헌법입니다. 다음 6번 노동관계법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 파견법은 98년이고요. 기간제법 2006년입니다. 공무원노조법 2005년이고요. 교원노조법 99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공무원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은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 제정 연도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에 7번 우리나라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기법, 노조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된 게 맞죠? 노동사법이 제정됐으니까요. 1번 정답입니다. 2, 3, 4, 5번이 다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렸나 보세요. 2번 부당 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구제주의는 원상회복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원상회복주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53년도 처음 도입할 때는 처벌주의였죠. 그러다가 1963년에 원상회복주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986년도 이후에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를 병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초 도입 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틀린 거죠. 3번 읽어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와그너법이 틀렸죠. 일단 테프트-하틀리법 영향을 받은 거고요. 테프트-하틀리법 영향을 받아서 1953년도 노조법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었죠. 그렇죠? 와그너법의 영향을 받은 건 사용자의 부당 노동이 인정한 게 와그너법의 영향을 받은 거죠.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건 와그너법이 아니고 1947년 테프트-하틀리법이고요. 그리고 4번 필수 유지 업무 제도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제도는 2010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5번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는 1997년도 노동조합 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계속 적용이 유예됐었죠. 적용이 계속 유예되다가 201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하면 부당 노동행위가 된 거죠. 그 전에는 97년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했는데 그걸 계속 적용을 유예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근데 실제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장 가서 딱 나오면 노동사법이 1953년도에 제정된 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1번이 정답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2, 3, 4, 5번 안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럴 때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 3, 4, 5번이 왜 틀렸나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객관식 시험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지문이 왜 옳지 않은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실력이 느는 겁니다. 다음 8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제도 중 그 연원상 미국 제도를 개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뭐 부당 노동행위 제도, 노동쟁의 조정 제도, 노동위원회 제도, 긴급 조정 제도는 다 미국 법을 개수한 거고요. 단체 협약은 독일법 개수한 겁니다. 독일법.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게 독일의 단체 협약법이죠. 단체 협약법.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9번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협약 10개, 핵심 협약 10개, 기본 협약이라고도 하고 핵심 협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9개를 다 비준을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게 딱 하나죠.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다 비준한 거죠. 핵심 협약 중에서 다 비준한 겁니다.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비준한 겁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해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계층의 빈곤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의해서 빈곤의 극복을 이루어야 된다. 정답은 4번이죠. 이 ILO 필라델피아 선언은 1944년입니다. 이때는 비정규직 문제가 없었죠. 이때는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에 12번 IL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해서 국제연맹의 산하단체로 창설이 되었다. 처음에 창설될 때는 국제연맹의 산하단체였죠. 근데 지금은 유엔의 전문기구죠. 국제연맹의 산하단체가 아니고 지금은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전문기구. 1번 맞고요. 2번 총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되며 정부대표 2인, 노사대표 각 1인이 대표로 참석한다. 맞고요. 그리고 헌장 정신은 사회 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의 확립에 있다. 맞고요. 그리고 4번 총회 의결권은 정부대표만 갖는다.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라고 했죠. 그래서 각자 노사정 각자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5번 우리나라는 기본 협약 중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기본권입니다. 노동기본권.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2조 2항에 있죠. 1번 맞습니다. 이제 2, 3, 4, 5번이 다 틀린 거예요. 2번 읽어보세요. 2번 어디가 틀렸나요? 1항을 보시면 국가는이죠. 사용자는이 아니고 국가는입니다. 거기가 틀렸죠. 3번 어디가 틀렸나요? 3번.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이렇게 돼 있죠. 전몰 군경이 아니고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33조 3항을 보시면 근로의 권리는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5번 미성년자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건 여자의 근로조건이라고 돼 있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2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 32조에서 국민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을 자연인이 있고 법인도 사람이죠.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는 법인은 근로의 권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2번 앞에서 봤고요. 3번 보세요. 3번 읽어보세요. (3번) 맞습니까? 우리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3번은 근거가 37조 2항입니다. 3번은 근거가 37조 2항이에요. 4번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틀렸죠.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나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이거. 4번 정답이고요. 5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헌법 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1번 읽어보세요. 32조에 규정된 내용인가요? 아니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죠. 그리고 2번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가 아니고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죠.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2번도 32조에 규정된 내용 아니고요. 3번 장애인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여성 근로죠. 장애인 근로가 아니고 여성 근로입니다. 4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맞죠. 4번이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노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4번. 헌법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기억번 32조 내용이죠. 그리고 리을번.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2조 내용이죠. 니은하고 디귿은 32조 내용이 아니에요. 보세요. 니은.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최저임금이 아니고 적정임금이죠. 적정임금. 디귿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5번. 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5번은 다 32조에 있고요. 3번.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없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6번. 헌법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봤고요. 3번 보세요. 국가는 근로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 의무죠. 근로 권리가 아니고. 7번. 헌법상 근로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32조 보시면은 다 국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죠. 3번.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죠.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저임금제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렇죠. 3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32조 6항에 있죠. 3번.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일단 우리 현재는 근로의 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3번 정답이고요. 거기 4번하고 5번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4번하고) 5번에서 말하는 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건 외국인한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헌법 32조와 관련된 문제는 노원이든 노투든 그냥 매년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한 문제는. 다음 9번.
노동관계법에 관한 헌재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어보세요. 뭐 2번까지 읽어보세요. 근로조건의 기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한테 재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해고 예고제도 구체적인 내용, 이걸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입법자한테 재량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 공급사업은 우리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죠. 근데 이 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때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건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목적이 뭐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나 강제 근로, 인권 침해, 인신매매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보세요.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에 10번.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1, 2, 3, 4번은 다 3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아까 우리 헌법 33조 3항에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제한하는 거죠? 단결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은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은 5번. 다음에 11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노동 3권 중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액적 권리다. 대법원 판례라고 그랬죠, 아까. 1번 맞고요. 2번 노동 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 의무에 있다.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성격에 의한 효력이 있고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은 내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 이념에 따라서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우리 헌법 33조 1항에서는 소극적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소극적 단결권은 어떻게 보장된다고 그랬죠?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에 의해서 또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 입장은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은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3조 3항이고요. 다음 5번 단체 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교섭 단체 조항은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유일교섭 단체 조항은 특정한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유일교섭 단체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다른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그 해설 있죠? 해설 5번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12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어보세요. 노동 3권의 법적 성격,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권적 성격도 있고 자유권적 성격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고요. 2번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33조 1항입니다. 맞고요. 3번 읽어보세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우리 노조법 81조에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변형 유니온샵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변형 유니온샵을 인정한 게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노동 3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헌법 37조 2항의 일반 유보조항에 따라서 노동 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니죠. 제한할 수 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노동 3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5번. 다음에 13번.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 4번은 앞에 다 봤고요. 5번 볼게요. 5번. 정답 5번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해당이 되면 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어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하고 위반 여부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입할 수 있다. 다음에 14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1, 2, 3, 4번은 앞에서 다 본 거고요.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이) 어디가 틀린 거죠?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지문에 뭐라고 돼 있죠? 근로자는이 아니고 모든 국민은이라고 돼 있죠. 모든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주체가 근로자. 근로자가 아니면은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모든 국민에는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 무직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에 15번 헌법상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법원은 근로 3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중액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3번 헌법재판소는 단체 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까 우리 노동 3권은 상대적 권리라고 그랬죠. 상대적 권리. 그러니까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얘기죠. 제한이 가능한. 그럼 4번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현재 입장은 헌법 33조 1항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6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 택시 운전사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개인 택시 운전사는 자영업자죠.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2번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 현재 입장이고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고 3번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그렇죠? 우리 노조법 3조하고 4조에는 민사면책하고 형사면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현재 입장이 4번 정답입니다. 5번 노동 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17번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읽어보세요. 맞죠? 33조 2항 맞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읽어보세요.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단결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이죠. 단결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러니까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33조 3항에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읽어보세요. 디귿번은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노조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기획법만. 문제가 어떻게 돼 있나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디귿번도 맞는 지문 자체는 맞아요. 디귿번 자체도 법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8번 헌법재판소의 노동 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조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 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허가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설립신고 반려제도가 없겠죠. 근데 우리 노조법에 있잖아요, 지금. 1번 맞죠? 판례기도 합니다, 이거. 판례기도 합니다. 헌재 입장이에요. 그리고 2번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고요. 그리고 3번 노동 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맞죠?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맞고요. 4번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맞고요. 5번 헌법이 노동 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라는 거에 대한 이설이 없다고 그랬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에 19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개속권,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아까 개별적 법률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게 없어도 지금 우리 헌법에서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2번 앞에서 본 거고요. 3번 현행법상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 3권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죠.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쟁행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현행헌법은 교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없죠. 33조에. 33조에 뭐가 있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교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 다음에 20번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 개인도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 향유 주체지만 행사는 못한다고 그랬죠.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실업자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업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3번)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 행동권을 향유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무슨 노조죠? 법의 노조. 법의 노조가 뭡니까?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죠. 법의 노조의 법적 지위,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3번 틀린 거죠.
4번 노동 3권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는 입법 조치 등을 통해서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도 있죠.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맞죠? 다음에 노동 3권의 제한입니다. 노동 3권의 제한. 1번 헌법상 노동 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거. 뭐 1번, 3번, 4번, 5번은 다 앞에서 봤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 3권이 보장된다. 이건 어디가 틀린 거죠? 우리 33조 2항에 뭐라고 어떻게 돼 있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는 틀렸죠. 일단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 근로 3권이 보장된다. 이거 틀린 거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다음 2번 근로 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는 근로 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행정조치가 뭡니까? 근로 3권을 금지하려면은 법률로서만 가능하잖아요. 제한하려면. 일단 행정조치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1번. 그리고 정당한 노동 3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사면책이 적용된다고 했죠. 2번도 맞고요. 3번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맞죠?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 간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사인 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 33조는 사인 간에도 효력이 있어요. 사용자만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도 방해하면 안 되죠. 다음 5번 근로 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도 직장 폐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노조법에 직장 폐쇄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자가 노동 3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총론을 마쳤습니다. 총론을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